1752년 영조 28년 음력 9월 22일 창경궁 경춘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사도세자, 어머니는 해경궁 홍씨. 할아버지 영조는 손자의 탄생을 무척 기뻐하시며 친히 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네 대를 이을 새손이로구나. 모두가 축복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이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을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조선 500년 역사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가장 위대했던 왕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대왕의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뒤주에 갇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10살 어린 나이에 목격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 충격과 슬픔, 분노와 두려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정조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자막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막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 여러분, 사도세자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많이 다뤘지요. 사도세자는 영조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큰형 효장세자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왕세자가 되셨지요. 하지만 아버지 영조와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영조는 엄격한 성리학자였고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반면 사도세자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무예와 예술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지요. 글만 읽어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영조의 꾸중이 매일 이어졌습니다. 사도세자는 점점 위축되었고 결국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막 1762년 이모화변 마이너스 그날의 비극. 1762년 음력 5월 13일 창경궁에 긴박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영조가 내린 명령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세자를 폐하고 서인으로 만든다. 그리고 더 끔찍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뒤주에 가두어라. 여러분, 뒤주가 뭔지 아십니까? 쌀을 보관하는 큰 나무 상자입니다. 그 좁은 공간에 사람을 가둔다는 것. 해경궁 홍씨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마마, 마마, 제발. 10살 새손 산정조도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라바마마, 아버지를. 하지만 영조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5월의 무더운 날씨. 뒤주 안의 온도는 50도를 넘었을 것입니다. 물 한 모금, 밥 한 술 없이. 8일이 지난 5월 21일, 사도세자는 38세의 나이로 비참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산막 역적의 아들. 그날 이후 새손 산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속삭였습니다. 사도세자는 역모를 꾀한 역적이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해 나라를 위협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새손 산은 이제 역적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영조는 손자를 계속 후계자로 삼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새손의 고통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왕이 되면 아버지를 복권하려 들 것이다. 사도세자의 역모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노론 벽파는 끊임없이 새손을 견제했습니다. 매일이 외줄타기였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뎌도 새손의 목숨은 물론이고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목숨도 위태로웠습니다. 사막 인내의 시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새손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할아버지 영조께 문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글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논어맹자중용대학. 사서삼경은 기본이었고 역사서, 정치서, 병법서까지. 공부만이 살 길이다. 새손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밤이면 홀로 촛불을 켜고 아버지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역적이셨습니까? 왜 저를 남겨두고 가셨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오막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가르침. 새손에게 유일한 위로는 어머니였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아들을 꼿꼿하게 키웠습니다. 사나, 잘 들으렴.
세상은 언제나 공평하지 않단다. 하지만 네 마음만큼은 바르게 지켜야 한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거라. 그것이 진정한 효도란다. 어머니의 말씀은 세손의 평생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해경궁은 또한 아들에게 당파의 균형을 가르쳤습니다. 노론만 믿어도 안 되고 소론만 믿어도 안 된다. 모든 당파를 공정하게 대야 돼. 오직 백성만 생각하거라. 2-3 세손 시절의 위기들 1762만 1776년 음악 긴장감 있는 현악기 14년의 세손 시절 목숨을 위협받는 일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1764년 나이 12살 때 홍봉한 외할아버지의 정적들이 세손을 패하고 다른 왕자를 세워야 한다며 음모를 꾸몄습니다. 1770년 나이 18살 때 세손의 음식에 독이 들어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후 음식을 먹을 때마다 먼저 신하에게 맛을 보게 했습니다. 1775년 나이 23살 때 익명의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 왕위를 잇는 것은 나라의 법도에 어긋난다. 영조는 격노하며 상소를 불태웠지만 세손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나는 평생 역적의 아들로 살아야 하는가. 오막 1776년 3월 5일 -즉위 1776년 음력 3월 5일 영조가 83세의 나이로 승하하셨습니다. 조선 역대 왕 중 가장 오래 재위하신 임금이 눈을 감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월 10일 세손사는 24세의 나이로 조선의 제22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정조, 바르게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즉위식장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노론 벽파 대신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궁궐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적의 아들이 왕이 되다니. 정조는 그 모든 시선을 견디며 왕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복수하지 않겠다. 하지만 아버지가 꿈꾸던 나라, 백성이 행복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 육막즉위년에 숙청 정우겸홍이 난 왕이 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정조는 엄청난 위기를 맞았습니다. 정우겸과 홍인한, 이 두 사람은 영조 말년에 권력을 쥐고 세손 시절의 정조를 괴롭혔던 인물들입니다. 특히 정우겸은 사도세자는 역적이었다는 주장의 선봉장이었고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정변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정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1776년 9월 정우겸에게 사사-독약을 내렸습니다. 홍인하는 유배를 보냈다가 1778년 결국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날 밤 정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피로 시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하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께 고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칠막규장각의 설립 1776년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 그것은 규장각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규장각이 단순한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규장각은 정조의 개혁 정치의 심장이었습니다. 첫째, 지식으로 정치하는 곳. 왕과 신하가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연구했습니다. 둘째, 인재를 키우는 곳. 출신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재를 뽑아 미래의 개혁 관료로 키웠습니다. 셋째, 기록을 남기는 곳. 모든 정책과 회의를 문서로 남겨 부패와 권력 독점을 막았습니다. 정조는 규장각에 최고의 학자들을 모았습니다.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서희수, 이른바 규장각 사람들입니다. 팔막 초계문신제 공부하는 관리. 정조는 1781년 초계문신제를 만들었습니다. 37세 이하의 젊은 관리들을 선발해 왕이 직접 가르치는 제도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생각이 굳는다. 젊을 때 바른 학문을 익혀야 문제를 평생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다. 문제를 정조는 직접 책을 읽어주고 문제를 내고 시험을 보았습니다. 초계문신들은 10일마다 모여 경전을 토론하고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실력이 뛰어난 신하는 파격적으로 승진시켰고 게으른 신하는 가차없이 강등시켰습니다. 왕도 공부하고 신하도 공부한다. 이것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구막 탕평책의 실천. 정조가 가장 강조한 것은 탕평이었습니다. 탕평이란 당파의 벽을 허물고 오직 능력과 도덕으로 인재를 쓰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영조도 탕평을 외쳤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정조는 달랐습니다. 노론 신하도 쓰고 소론 신하도 썼습니다. 남인 신하도 쓰고 심지어 북인 신하도 썼습니다. 당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 한마디로 200년 이어진 붕당 정치의 벽에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신막 장윤령 창설 1785만 1793년. 하지만 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과 글만으로는 세상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1785년 정조는 장윤령을 만들었습니다. 왕의 직속 친위부대였습니다. 기존의 군영은 노론 가문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보다 가문의 이익을 우선했죠. 장윤령은 달랐습니다. 첫째, 능력으로 선발. 신분이 낮아도 실력이 있으면 장교로 뽑았습니다. 둘째, 왕이 직접 통솔. 어떤 권력도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백성을 지키는 군대. 궁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수해와 화재 때 백성을 구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1793년에는 장윤령을 확대해 한양의 내영과 수원의 외영으로 나눴습니다. 특히 수원 외영은 훗날 정조가 꿈꾸는 신도시, 화성의 중심이 될 군대였습니다. 11막 위대한 업적과 마지막 백성을 위한 정책들. 정조는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한 왕이었습니다. 금난정권 폐지 1791년. 유기전만 장사할 수 있던 특권을 없애 일반 백성도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형수 재심제도. 억울하게 사형당할 백성이 없도록 3번 이상 재심을 거치게 했습니다. 노비제도 개선. 관노비의 수를 크게 줄이고 노비의 자식이 양민이 되는 길을 열었습니다. 의학책 편찬. 의종손익이라는 의학서를 펴내 백성들이 쉽게 치료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12막 문화의 꽃 마이너스 책으로 세상을 바꾸다. 정조는 조선 역사상 가장 많은 책을 펴낸 왕입니다. 홍제전서 마이너스 정조 자신이 쓴 글 모음집 무려 100권. 1등록 마이너스 정치일기. 만천명월주의 농자서 마이너스 자신의 처세 철학을 담은 책. 또한 전국의 책을 모아 규장전은 동문선 같은 백과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책이 많아야 나라가 발전한다. 지식이 권력의 독점물이 되어선 안 된다. 13막 수원 화성 마이너스 효와 이상의 완성. 1794년부터 1796년까지 2년 반. 정조는 인생의 마지막 대역사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수원 화성 건설입니다. 화성은 단순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효의 도시.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 육릉을 양주에서 수원으로 옮기고 그곳을 참배하기 위한 도시였습니다. 둘째, 상업의 도시. 전국에서 상인을 불러 모아 자유롭게 장사하게 했습니다. 셋째, 군사의 도시. 장윤령 외영을 두어 유사시 왕이 피난할 수 있는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넷째, 이상의 도시.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만 있으면 관리가 될 수 있는 신도시를 꿈꿨습니다. 1795년 음력 윤이월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축하하며 화성으로 8일간의 대행차를 했습니다. 그때 정조의 나이 43세, 어머니의 나이 60세. 어머니, 이제 아버지를 떳떳하게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릉 앞에서 정조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조금은 이해합니다. 당신의 아픔이, 당신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14막 암살의 위협 속에서. 하지만 개혁에는 항상 반발이 따랐습니다. 1786년 장윤령 내부에서 반란 기도. 1792년 독이 든 음식 사건. 1797년 자객 침입 미수 사건. 정조는 평생 암살의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신하들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정조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개혁이 모두 물거품이 된다. 그러니 나는 죽을 수 없다. 15막 1800년 6월 28일 마지막 날. 1800년 음력 6월 28일. 정조는 창경궁 영춘원에서 49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사인은 공식적으로 종기 악화였지만 후세학자들은 독살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임종 직전 정조는 어린 아들 순조 당시 10세를 불러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험하다. 하지만 바른 마음을 잃지 말거라. 백성을 사랑하고 학문을 게을리하지 말거라. 그리고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먼저 갑니다. 정조가 눈을 감자 조정은 순식간에 노론 벽파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정조가 키운 신하들은 하나둘 숙청당했고 규장각은 힘을 잃었으며 장용령은 폐지되었습니다. 정조의 꿈은 그렇게 무너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조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심은 씨앗은 200년 후 대한민국이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능력으로 사람을 뽑는다. 백성을 위해 정치한다. 지식이 세상을 바꾼다. 이 모든 생각이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정조는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내가 옳은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다. 책은 칼보다 강하다. 효란 복수가 아니라 옳은 길을 잇는 것이다. 역적의 아들로 태어나 왕이 되었고 개혁군주가 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존경받는 성군이 된 정조.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려움 속에서도 바른 길을 걸을 용기가 있습니까? 오늘 정조대왕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